55. 마음속의 대화로 백만장자가 된 세일즈맨.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일에 직면했을 때면 몇 시간씩 상생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즉,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 자신의 친구가 평소의 몸짓이나 말투로 올바르고 적절한 대답을 해주는 광경을 상상한 것입니다. 괴테는 이 모든 광경을 들 수 있는 한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증권사 직원인 한 젊은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식 판매에 괴테의 방법을 응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 은행가와 가까운 사이인데 얼마 전에 그 사람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칭찬을 들으며 좋은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받은 일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행가와 마음의 대화, 상상의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는 그 은행가와 상상 속에서 생생한 대화를 나누고 은행가에게 칭찬받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젊은이의 마음속 대화법은 자신의 고객에게 현명한 투자를 제안해서 성공시키고 싶은 목적에 잘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의 인생 목적은 자신의 고객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사람들이 자신의 권유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일에 잠재의식의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부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증권사 딜러로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더욱 성장하여 지금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56. 학습 의욕이 좋아지는 묵상법. 청소년이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성적이 나쁜 요인이 단순히 지능지수에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잠재의식의 힘을 빌리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머피 박사가 잘 아는 고등학생도 성적이 나쁘고 기억력이 나빠서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는 그 학생에게 잠재의식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잠재의식에 심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잠재의식이 작용하기 가장 좋은 때인 취침 전과 잠에서 깨어난 후에 하도록 시켰습니다. 학생이 잠재의식에 심은 긍정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의 잠재의식이 기억의 창고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나 선생님에게 들은 것은 모두 외워두겠습니다. 나는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 속의 무한한 지성은 필기시험이건 구두시험이건 어떤 시험에도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을 모두 나에게 제시해 줍니다. 나는 모든 선생님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사랑과 선의를 베풉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들이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도가 잠재의식에 침투함으로써 그의 기억력이 향상되었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전 과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뭔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기억해냅니다. 잊고 있는 동안 그 기억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잠재의식에 가 있었습니다. 잠재의식은 어떤 일이든 잊지 않습니다. 다만 의식하는 마음으로 떠올리기가 어려웠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을 믿는 마음이 커지면 기억도 상당히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57. 매매에서의 성공 작전. 당신이 집을 팔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구매자가 나타날까요? 다음은 머피 박사가 직접 체험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집을 파는 쪽이 사는 쪽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머피 박사는 집 앞 잔디에 팔집 주인 100이라는 편말을 써붙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집이 팔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릎에 답하여 나는 저 편말을
뽑아서 집어 던지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상상 속에서 그 편말을 땅에서 뽑아 어깨에 메고 가서 바닥에 내려놓은 뒤 장난스런 말투로 이젠 너와는 다시 볼 일 없어 라고 편말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는 일이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만족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한 남자가 나타나 박사에게 $1000의 선금을 내고 집을 사겠다고 말했고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미국에서는 집을 파는 일이 매우 어려워서 헐값으로 내놓아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을 판다는 편말을 내걸고 바로 다음 날 팔린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거래가 만족스럽게 끝나자 박사는 실제로 그 편말을 뽑아들고 마음속에 그린 대로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드러난 상황이 마음속 상상과 모두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안과 같이 또 밖에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잠재의식에 새겨진 상상대로 외부 스크린, 즉 실생활에 비춰졌을 뿐입니다. 외부 상황은 마음속에 비춰내는 거울이며 따라서 외부 행위는 내면의 행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58. 마음의 뿌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통한다. 집이나 토지, 자동차 따위를 팔고 싶을 때는 느긋하고 조용하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 듯 다음과 같이 긍정하십시오.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은 이 집을 갖고 싶어하며 또 이 집에 들어오면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데려다 줍니다.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은 절대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나의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지성에 따라서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다른 많은 집들을 보겠지만 그가 사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 내 집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성이 그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집이 그에게 어울리며 매매 시기도 적절하고 값도 알맞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매 조건은 모두가 만족스럽게 결정될 것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잠재의식이 드디어 활동을 시작했고 곧 우리 두 사람을 신의 질서에 따라 만나게 해줍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동시에 상대도 원하고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집이라든가 기타의 물건을 팔고 싶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잘 사용하면 매매할 때 일어나는 경쟁의식이나 근심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기술을 한번 성공하면 점점 더 성공하기가 쉬워집니다. 머피 박사가 자신의 집을 팔려고 내놓았을 때 다음 날 바로 집을 사려고 한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